주겠다라고 하면서 불법 부당한 압수수색 중앙지검 규탄한다! 지난 목요일 1월 9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하루를 준비하던 우리 이장님에게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출근한 우리 전 상황실장 직장에도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아침 평화행동으로 피곤했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와서 그래도 하루 피켓팅 하면서 조금 쉬어가자고 잠시 몸을 쉬던 그때 진박교로 그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중앙지검에서 나왔답니다. 저는 치료를 위해서 익산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똑같이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12월 3일 저녁 계엄령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때하고 정확하게 같은 심경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저 내란범이 전 정권을 잡자고 시작했던 그 감사원에 의외로 시작한 그 중앙지검의 수사를 저 내란범이 농성전을 벌이고 있는 이때 그것도 우리를 압수수색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장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때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사 기밀 유출, 유튜브의 썸네일들을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한 일, 뭔가 세상에 큰 일이 벌어졌구나. 조선일보 뭐 이런 수고 언론들의 썸네일들이 정말 자극적이지 그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군사 기밀을 전해줬다는 듯이 말을 하지만은 기자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럽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당했는데 뭘 문재인 정부하고 뭘 내통을 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겁니까? 딱 제 심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어떤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마을회관에 가둬두고 끌어내고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가둬져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이유나 좀 알자고 그렇게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기습적으로 새벽에 이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친다고 제발 새벽에 하지 말라고 소통 좀 해달라고 제발 협의 좀 해달라고 얘기했지만은 5년 동안 제대로 된 협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뭔 군사기밀 대단한 것처럼 사진을 보내줬다고요? 쓰레기 사진 보내줬습니다. 쓰레기 사진! 내부에 환경이 열악하다고 쓰레기 쌓여있다고 쓰레기 사진 보내줬습니다. 아따 군사기밀 다 가져가라! 모욕적입니다. 모욕적.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시달리고 모욕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문재인 정부하고 엮어갖고 우리를 압수수색합니까? 그것도 이 내란범들이 농성전을 하고 있는 이때 중앙지검에서 그 내란범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법기관들에서 우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군사기밀이라고 할 만한 것 문재인 정부에 하나 받은 것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혹은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내란범과 같이 3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 잡아 가두면서 개노릇했던 중앙지검이 윤석열과 무슨 짓을 하던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뭘 엮으려고 하건 그들의 정치노름 관심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포기했던 이 땅의 평화를 지난 10년간 눈비 맞으면서 일관되게 한결같이 지켜왔던 우리입니다. 중앙지검이 무슨 목적으로 이 내란 정국에 무슨 활로를 찾고자 이런 짓을 저지른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겁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난 10년과 같이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정치인들이 기만과 모욕으로 이 땅의 평화를 포기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이고 함께 사드를 뽑아내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갈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중앙지검은 내란 수사에나 집중하라!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은 사드벤치 반대 김천 시민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지난 1월 9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예고되어 있었는데 거기다 눈도 많이 내려서 참가자 눈길 사고도 우려되어서 이날 매일 하고 있던 새벽에 진행하는 불법 사드 저지 소선 평화 행동을 바로 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목요일날 늦잠 좀 잘 수 있었는데 눈 뜨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지난 10년 가까이 불법 사드 반대 투쟁의 상징인 원불교 진박교 원불교 평화교단과 사드 반대 투쟁 일성에 있던 우리 동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 안 되죠, 여러분? 예.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은 체포도 못하는 국가 권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를 10년간 짓밟아온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권과 협력했다는 것을 구실로 압수수색 등 탄압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지난 시절 사드 추가 배치, 성명 개량, 사드 기지 불법 공사에 맞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투쟁하고 탄압받은 피해자로서 그 어떤 협력도 정보 공유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지금 내란 속의 윤석열은 합법적인 체포영장도 집행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이 이 혼란한 와중에 사드 반대 투쟁 최일선에 서 있는 주민들과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일의 압수수색 관련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부당한 검찰 권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킨 자료를 찾겠다고 사드 최 성주대책위 두 분 위원장에 대한 전화기 압수와 온 집안을 털어갔습니다. 당시 상황실 임원에 대한 수색도 같은 목표로 진행했고 사드 반대 투쟁의 상징인 원불교 진박교 평화교당 압수수색은 명백한 종교 탄압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처벌이 시급한 이 시기에
검찰 권력이 소승리를 왜 침탈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이번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죄인 비상겸 성공을 위해 이른바 북풍,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대북 원전 타격, NLL에서의 대북 도발로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른바 블레리 원들을 동원해 사드 기지를 공격해 안보 불안을 야기케 해 비상겸선포의 명분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제압되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의 전쟁 위기 유도행위 불법 개헌을 옹호하려는 검찰, 공안당국은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당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원 등의 수사보다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외환의 죄부터 최우선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사드 반대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대한 탄압은 내란 속에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일당들의 도움을 주려는 무리하고 황당한 수사로 내란 동조 행위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이번 검찰당국의 공안 수사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후 현재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새벽 벽두부터 이른바 북풍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기 위해 또다시 사드를 이용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드 반대 성주대책위, 김천대책위와 소승리 주민, 평화지킴이들은 이 땅의 평화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사드 반대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사람들로 문재인 정부에서 강행한 사드 추가 배치와 불법 공사에 맞서 지난 9년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협력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자행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과 탄압이 부당함을 밝히며 우리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후 들어설 어떤 정권과도 맞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드 복고 조심쳐! 주민 탄압, 동교 탄압, 서울중앙지검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다음은 진보당 신미연 자주평화통일위원장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여 년간을 한반도 평화와 성주 주민들의 기본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정치적 수사와 정치 검찰에 압수수색에 당하고 이곳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감사원과 검찰 자신이 추진하는 표적수사 공안정국 시도에 성주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탄핵 소추당한 최재 감사원장 취임할 때부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더니 이번에 사드 배치 수사도 결국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감사하는 곳입니다. 대통령 관저 집무실 공사 수의 계약조차 그 업체 하나조차 밝히지 못한 감사원, 김건희 공천 개입조차 수사하지 않는 감사원이 전 정권이나 때려잡겠다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국가기밀 유출에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지금 국가기밀 유출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과 검찰입니다. 도대체 HRD 블랙요원의 존재와 그 동선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청주공항 성주 사드기지에는 배치한 것입니까? 정보사령부 요원이 몽골에 왜 간 겁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방문해서 계엄구상을 했다는 곳 제2의 핵심 지하 벙커는 충남 계룡대에 있다는 것까지 버젓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드론 작전사령부 위치, 군 작전계획이 일일이 제가 다 언급하진 않겠지만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은 윤석열과 내란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해야 될 대상들이 국회와 공공기관에 바글바글한데 어째서 성주까지 가서 그 난리를 피웠단 말입니까? 미쳐서. 네. 네, 윤석열 탄핵에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고 공안 정부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이번에도 또다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사드 반대 지킴이와 성주 주민들의 투쟁은 기본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투쟁입니다. 사실 박근혜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알박기를 진행할 때도 우리들은 반대해왔고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사드를 추가 반입할 때에도 반대의 투쟁이 왔습니다. 진보당은 이 성주 주민들과 평화 지킴이들의 투쟁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사에 남을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평화 시민들이 성지가 될 곳이 바로 성주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반전평화 시민들의 귀감이요 성지가 될 성주, 이곳에서 반드시 불법 사드 뽑아내고 한반도와 이 평화를 지키는 역사를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진보당은 그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규탄과 연대의 발언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발언이 될 텐데요. 이번 압수수색이 법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라는 변호사 모임 하주희 한반도 평화위원회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쌓아서 배치를 결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배치를 완료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배치를 완료한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 항의하는 주민들을 수사하겠다니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는 아이러니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도대체 이 수사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군사기밀이란 뜻이 표시되어 있거나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군사기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 강윤우 교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들이 이런 군사기밀을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영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도대체 뭘 누설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시민단체와 항의하는 주민들한테 경찰이 언제 올지 알려줬다는 건데 그게 무슨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군사기밀 표지가 어디 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사드 배치는 그 시작부터 성주, 김천 주민들, 특히 소성리 주민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다던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공인하고 그 부지를 성주 소성리로 정하는 모든 과정은 전격적이었습니다.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교환으로 부지 공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어떤 법도 적용하지 않고 무법 상태에서 배치를 하는 꼼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수사가 어떤 명분으로 이루어지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터전에서 망연자실한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수사에 열어올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다가 결국 폐조직으로 갈 건지 헌정질서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인지 본인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나 검찰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부당한 압수수색 중앙지검 규탄한다. 지난 9일 검찰은 느닷없는 압수수색으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주민들의 일상을 또다시 깨뜨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주민을 찾아가 휴대폰을 압수하고 집으로 데려와 온 집안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려던 주민의 집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찾는지 그저 언론을 통해 조금씩 나오는 소식으로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벌써 수년이 지나 당사자마저 당시의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무언가를
그들은 찾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난 정권과 주민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사드 기밀 정보를 제공했다. 주민들은 잘 이해되지도 않는 혐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드를 배치 강행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 주민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10년을 싸워왔습니다. 그 모든 정권들이 우리 주민들을 괴롭히고 분열시키고 온갖 공작질을 일삼아왔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버티며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권들과 우리가 무슨 협력을 했단 말입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사드 기밀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았단 말입니까? 당신들이 협력했다 말하는 그 정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에 사드 장비나 공사 장비를 별 지체 없이 사드 기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막았었지만 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말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리 알지도 못했거냐? 당신들 의심하는 대로 그걸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계획한 날짜와 시간에 들어가지 못한 때가 있었는지 우리는 또다시 분노합니다. 사드 단입 때처럼 주민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멋대로 압수수색 대상과 일정을 계획하고 주민들 집에 무도하게 들이닥친 사실에 대해 분노합니다.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일방적인 국가의 횡포에 상처받은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는커녕 주민들을 의심하고 그 상처에 또 소금을 뿌리는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검찰입니까?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만만하게 본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늙은 도구를 끌고 또다시 길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민들을 그만 괴롭히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소성리 분유회장님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좀 울분의 마음들 담아서 구호 외치면서 기자회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한다. 소송에 대한 억측수사 중단하라. 소송리 주민 괴롭히는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식의 윤석열이나 체포해라. 사드가 고 평화로. 사드가 고 평화로. 고생 많으셨습니다.